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최근 있었던 사건, 사고와 이 속에 숨어 있는 법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 전 돼지고기 무한리필로 유명한 업체가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돼지갈비 무한 리필로 유명한 식당이죠. 가격도 저렴해서 저도 아이들이랑 자주 이용하는 식당인데 네, 이 식당에 걸린 광고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돼지갈비 무한 리필 업체라고 광고 마케팅을 펼쳐왔는데 네. 사실은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서 팔았다고 이제 음, 밝혀진 건데 목전지라고 하면 목살과 앞다리살이 섞인 그런 것이라고 하고 네. 가격도 삼겹살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음, 그냥 결국 이 M사거든요. 네. M사에서는 가맹점에 고기를 공급하면서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서 판매하도록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식당 가격표와 메뉴판 등에는 돼지갈비 무한 리필이라는 문구가 적혀 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가격표나 메뉴판, 광고랑 다른 고기를 판매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M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맹점 전국 256개나 있네요. 네. 가맹점에서 월 평균 1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음. 이렇게 원료유계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그럼 어떤 죄로 처벌이 되나요? 네. 이렇게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게 되면 광고표시법 위반이 됩니다. 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에 특히 건강과 직결되기 음,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런데 돼지갈비 무한 리필이라고 광고했는데 음, 실제 돼지갈비는 3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법원은 원료가 되는 고기를 2가지 이상 사용한다면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렇지 않은 이 업체의 광고는 식품의 명칭에 대해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음, 이렇게 보아서 이 M사에 대해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 업체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나요? 네. 뭐 우리가 아는 그 식당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그럼 누가 이 징역형을 받게 된 건가요? 그렇죠.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이 M 갈비에 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앵커님이 질문 주신 것이 형벌의 객체에 대한 되게 심오한 음, 질문을 해주신 건데 네. 징역형은 이제 교도소에 네. 가두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법인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민사랑 다른 부분이라서 네. 원칙적으로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 자연인에 대해서만 부과할 음, 수 있고 네. 법인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그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일정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은 안 되겠죠. 제재의 의미에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하고 이 M갈비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M사의 대표자에 음,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고 네. 양벌 규정에 따라서 M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음, M사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소수를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며 제작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고 또 음, 공유하는 일도 생기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요소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요소수라고 하면 이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해요. 네. 네. 근데 경유차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SCR 부착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다가 멈추는 위험한 상황이 음,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중국에 요소 수출 통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국내 요소수 풍기 현상을 초래한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그럼 이 요소수를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요즘 그런 일들이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요소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막 올리기도 하고, 네. 뭐 소변을 이용해서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네. 루머까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요소수가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서 이제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소수의 품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결론적으로는 개인이 요소수를 만들어서 사용까지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음.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검사 없이 만든 요소수를 공급,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오. 있고, 네. 또 불법 제조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사용자도 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이런 형사 처벌을 떠나서 임의로 제조한 요소수를 사용했다가 차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은 구급차를 긴급 택시로 이용한 연예인 이야기 저도 봤는데 네. 이 가수로 활동 중인 연예인 A씨가 네.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공연장으로 이동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A씨는 일단 가수이고 문제는 그날 이제 청주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A씨가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면서 사설 구급차를 호출을 했어요. 그런데 구급차의 원래 행선지는 서울의 한 병원이겠죠, 당연히. 네. 병원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 구급차가 행선지를 바꿉니다. 음. 그래서 결국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병원이 아닌 북한 강변의 야외 공연장이었던 것이죠. 네. 청주에서 이제 이곳으로 온 것이에요. 근데 음. 결국 이때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차로 이동을 했다면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오. 거리였지만 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덕분에 A씨는 2시간도 안 걸리게 네. 공연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네. 운전할 때 이렇게 주변에 구급차가 오면은 옆으로 비켜주기도 하고 또 갓길로 돌아서서 이렇게 길을 내주고는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응급 환자가 있어서 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개인 택시처럼 이용한다니까 음. 참 허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도 이렇게 연예인들이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요. 네. 일단 뭐 이 연예인 A씨 측은 구급차를 원래 타려고 진짜 부른 거다.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동하는 도중에 몸 상태가 회복이 됐고 그래서 병원이 아닌 공연장으로 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 공연장 행사 주최 측에는 A씨 쪽에서 몸 상태와 관련해서 중간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행사 주최 측에 알리지 않았던 것은 이제 납득이 가지 않죠. 의혹이 네.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도 이제 형사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 예. 구급차 같은 경우는 뭐 사설 구급차도 마찬가지고 네. 응급의료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 환자의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구급차를 이런 개인적인 목적,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만약 지금 A씨는 원래 부른 거는 병원에 가려고 부른 거라고 해명을 해서 네. 의혹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네. 만약에 A씨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저 빨리 네. 공연장에 가려고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공연장까지 이동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우리 일상 속의 법률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